안녕하세요. 머니마그넷입니다. 요즘 핫한 챗 GPT를 이용해서 블로그 글을 발행하고 애드센스 승인 받는 것이 가능할지 한번 시도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퇴근하는 길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글을 만들고 집에 와서 컴퓨터로 간단한 수정 작업 후 발행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저처럼 바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퇴근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블로그를 쓰고 애드센스 승인까지 받아서 직장인들이 원하는 패시브 인컴을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작업 순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챗 GPT에게 질문을 던져 글을 만듭니다. 한글보다 영어로 해야 됩니다. 한글로 하면 짧은 답변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긴 답변은 자동으로 영어로 답변을 해줍니다. 한글로 하면 시간도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영어로 질문하고 영어로 답을 받아서 팝하고 또는 구글 번역을 통해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번역한 글을 구글 문서를 통해 글자 수를 파악해보고 글자 수가 충분하다면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직접 개설해서 써왔습니다. 지금도 워드프레스로 관리하는 블로그가 60여 개가 넘습니다. 워드프레스 블로그 만들고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으시면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챗 GPT에게 애드센스 승인받기에 좋은 블로그 주제는 무엇인지 질문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글 5개 정도 발행하고 나면 애드센스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승인 결과에 상관없이 글 발행은 계속할 것입니다. 글 발행 주기는 일주일에 2개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챗 GPT를 열어서 먼저 질문을 올려봅니다. 챗 GPT가 한글로 답변을 주네요. 이 정도 글은 한글로도 질문 답변이 무난하게 잘 됩니다. 그러면 10가지 답변 중에서 저는 건강과 관련된 주제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 주제로는 사무실에서 직장인들이 하기 좋은 운동 10가지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질문을 올려봅니다. 답변이 나왔는데 블로그 글로 올리기에는 글수가 너무 적죠. 블로그용으로 많이 적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구글 검색 엔진 최적화를 위해서는 600단어 이상이 좋으니 600단어 이상으로 해볼게요. 블로그용으로 글을 써달라고 하면 이렇게 나름대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자동으로 글을 써줍니다. 필요한 해시태그도 작성해달라고 해볼게요. 감사의 인사도 남겨봅니다. 답변 내용을 긁어서 복사합니다. 구글 번역기로 가서 붙여넣고 번역을 합니다. 번역한 글을 구글 문서로 이동해서 붙여넣습니다. 글자 수를 보니 좀 많이 모자라네요. 다시 챗 GPT로 돌아가서 600글자 이상으로 써달라고 해볼게요. 더 많이 써달라고 해봅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 구글 번역기의 도움을 좀 받습니다. 챗 GPT를 이용하면 한 번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쉽지가 않고 여러 차례 질문을 주고 받으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써달라고 했더니 20가지 운동을 알려주었네요. 20가지 운동에 대해서 쓰면 각 운동마다 설명이 너무 짧을 것 같아서 10가지 운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써달라고 부탁해 보겠습니다.
좀 더 글의 내용이 많아진 느낌이 들긴 합니다. 폭사해서 구글 번역을 해봅니다. 번역한 글을 구글 문서에 넣어서 글자 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글자 수가 적네요. 이번엔 각 운동의 장점을 넣어서 글을 좀 더 많이 써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좀 더 글이 많아진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없어 보여서 2000글자 이상 써달라고 다시 주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뭔가 글자가 더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번엔 좀 글자 수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글이 많이 지면 이렇게 중단되는 일이 한 번씩 생깁니다. 이럴 땐 계속 써달라고 하면 계속 써줍니다. 그런데 제가 오타를 쳤네요. 오타를 쳤더니 챗 GPT의 답이 뭔가 꼬인 듯해 보입니다. 다시 올바른 단어로 계속 써달라고 해봅니다. 그렇지만 뭔가 문제가 생겼군요. 이럴 땐 앞에서 제가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 질문을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글을 써줍니다. 글을 폭사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번역한 글을 폭사해서 구글 문서에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글자 수를 보니 그래도 좀 아쉽네요. 이번엔 챗 GPT에서 새로운 질문으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조건을 한 번에 넣어서 질문을 해볼게요. 글이 너무 짧게 나왔네요. 더 자세히 써달라고 간단히 추가 질문해봅니다. 이번에도 글의 분량이 아쉽습니다. 더 자세히 써달라고 간단히 추가 질문해봅니다. 요구사항을 이래저래 말을 많이 쓰는 것도 효율적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써달라고 간단히 얘기하는 게 더 결과가 좋아 보이네요. 이번엔 오타 없이 계속 써달라고 해봅니다. 계속 잘 써주네요. 폭사해서 구글 번역기를 거쳐서 구글 문서에다가 넣어봅니다.
글자 수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2000자를 넘었네요. 단어 수로 600단어가 넘으면 좋겠지만 2000자를 넘은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제는 작성한 내용을 스마트폰용 워드프레스 앱을 열어서 글을 붙여 넣기를 합니다. 제목도 써줍니다. 적당한 이미지를 하나 넣어주는데요. 언스플래시라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하나 찾습니다. 이미지를 다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이미지를 화면 캡처한 다음 적당하게 이미지를 크롭해서 저장합니다. 그리고 워드프레스 앱에서 서론 다음 위치에 본론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이미지를 넣은 후 해당 글은 임시 저장을 해둡니다. 여기까지는 스마트폰에서 작업하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부터는 컴퓨터를 열어서 간단하게 단락 정리와 부제목 설정 등을 해줍니다. 물론 스마트폰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저는 워드프레스의 스마트폰용 에디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컴퓨터에서 이 작업을 하는 게 익숙해서 그런 것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마무리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간 제목은 저 같은 경우는 H 태그를 먹여줍니다. 보통 H1 태그는 글의 타이틀에 사용되도록 구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구글은 이렇게 단계별로 구조적으로 잘 짜여 있는 형식의 글을 선호합니다. 글의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면서 내려갑니다. 내용 중에 어색한 글이 보이면 간단하게 수정을 해줍니다. 최대한 효율을 내기 위해서 너무 많이 손대지는 않습니다. 글을 다 쓰고 실제로 블로그에 업로드된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는 개설한 후 디자인적으로 몇 가지 레이아웃을 좀 손을 본 것입니다. 앞으로는 글만 계속 쓰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챗GPT를 이용한 블로그 글의 주제와 첫 번째 글을 작성하는 과정을 해보았습니다. 챗GPT에 어떻게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효율과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질문의 중요성이 느껴지는 부분이네요. 앞으로도 퇴근길에 블로그 글 작성해서 애드센스 승인까지 받는 과정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원희마그넷이었습니다.